저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주식들에 주로 투자를 하거든요. 삼성화재 우, 롯데칠성 우, 삼성생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싸게 사야지 잃지 않는다고. 1200원 이하로 안 떨어지는데요? 안 하시면 되죠. 굳이 뭐 다른 투자할 것도 많은데 굳이 그걸 할 필요는 없잖아요. 1달러씩 사고 팔고 하는 거를 반복을 해보세요. 투자의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TLT라던가 QQ나 S&P 500 추종하는 VO에 투자하고 있는데 근데 개별 종목이 변동성이 훨씬 크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그리고 대형 우량주 이런 것들 제가 계속 갖고 있어도 시간을 무기로 해가지고 계속 사고 팔고 해도 문제가 없을 만한 주식들에 주로 투자를 하거든요. 삼성화재 우, 롯데칠성 우, 삼성생명, 삼화페인트, SK텔레콤, 한전 KPS, 하나금융지주, 키움증권, 코리안리, 맥쿼리인프라, 제일기획, 삼성카드, 기업은행, 한국금융지주 우, SK네트워크스, GSU, 기아,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우, 현대차 우. 한 번쯤은 다 투자했다가 이거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지겨워갖고 이거 못해 먹겠다라고 하고 버린 종목들일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종목들을 왜 지난주에 담았냐면은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주가가 저평가가 돼 있었고 주가가 하락하면 이제 대부분은 제가 이제 배당주 위주로 투자를 했는데 배당 수익률이 최소 3% 높은 거는 막 6%, 7%예요. 제가 지금 불러드린 종목들이. 그냥 갖고만 있어도 그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뿐더러 계속 변동성을 가져다 주면 난 추가 매수, 추가 매도를 통해서 계속 확정 수익도 주머니에 넣을 거예요. 제가 9월 1일 날 100개 정도 종목 골랐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방금 불러드린 종목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냥 아주 당연하고 재무적으로 봤을 때 문제 없고 돈 잘 벌고 빚 적고 현금 많고 배당 잘 주고 그냥 평범한 종목들 등락률도 뭐 거의 없는 이런 종목들만 골랐는데 지난주에 제가 블로그에 상한가를 인증을 하나 했어요. 그중에 사모개발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게 대선 테마주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테마를 위해 산 게 아니라 평범한 종목 사가지고 배당이나 받으면서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팔고 해서 변동성에 의한 수익을 얻으려고 사놓은 건데 갑자기 뜬금없는 대선 테마주에 걸려가지고 이게 이제 상한가를 가더라고. 그래도 팔고 기분 좋게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냈거든요. 망하지 않을 만한 주식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제 하락장에서도 버틸 수 있는 그런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가 지금 포트폴리오가 제가 아까 사업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제가 1, 2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사업이 한 2, 30억 정도의 지분 가치가 만들어질 만큼 성장을 했잖아요. 투자를 제가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 제 노하우나 경험을 이제 보여드리기는 용도에 더 가깝지 제가 막 돈을 여기서 막 엄청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욕심은 크게는 없어요. 솔직히. 미국 채권에 2억 정도가 들어가 있고 미국 주식에 한 1억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국내 주식에는 한 1억 5천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제가 이제 달러 투자나 엔화 투자가 사실은 제 주력 투자 분야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제 블로그에다 올렸는데 제가 오늘 엔화를 1억 7천만 원 정도를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1시간도 안 돼서 팔았어요, 그냥. 이렇게 좀 단기 트레이딩 형태의 그런 투자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달러 투자, 엔화 투자하려면 현금 비중이 좀 커서 한 번에 막 10억씩도 달러를 사거나 엔화를 사거나 이렇게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 비중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네요. 제가 최근에 가상화폐 투자를 또 시작을 했어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제가 그 가치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겠고 미국 국채가 하락하면 저 한 5억까지는 계속 넣을 생각이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은 하락하니까 겁이 나요. 이거 어디가 바닥이야?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투자는 나하고 맞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안 했었는데 신기한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가상화폐 중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면은 달러하고 움직임이 거의 비슷해요. 달러를 추종하는 건데 가상화폐를 발행할 때 그냥 발행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그 달러하고 거의 1대1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USDT라고 하는 테더라던가 USDC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거래량이 가장 많고 시총이 가장 높은 게 이제 테더라고 불리는 USDT인데 달러하고 구조와 가격 변동성은 비슷한데 여기에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으면은 변동성이 훨씬 커요. 우리나라 또 달러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라고는 하지만 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테더는 금액 제한도 없으니까 저같이 이제 큰 돈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한테는 더없이 좋은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투자를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했는데 수익이 매우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달러 투자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있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거든요. 구조나 움직임이. 거기에다가 이제 프리미엄까지 붙어버리면 이제 변동성도 더 크고, 아까 제가 주식 투자는 매직 스플릿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건 이제 비트 스플릿이라고 만들어진 지도 지금 한 1, 2개월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스테이블 코인을 1원 떨어질 때마다 사고 1원 오를 때마다 팔고, 이거를 알고리즘을 정해놓고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얘가 하루 24시간 365일 쉬지도 않고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수익을 계속 가져다 주고 있거든요. 제가 4월 1일부터 공개 투자를 했어요. 어제까지 제가 2억 원 정도를 가지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1원 하락하면 사고 1원 오르면 팔고를 계속 반복해서 나온 수익을 인증을 했는데 이게 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억 원으로 6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 있으면 달러 투자도 좋지만 요 스테이블 코인에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 전체 이제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구성이 되네요. 저와 똑같이 투자하는 분들이 아까 4만 명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어디서 글을 하나, 그 뉴스를 하나 이렇게 커뮤니티에다 올려놨더니 그거 뭐냐면은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로서 적합하지 않고 뭐 이런 기자가 그런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글 끝에 사람들이 댓글로 우리한테는 아직 기회가 많습니다 막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변동성이 낮아요. 근데 달러라는 안정성을 갖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달러보다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너무 좋은 투자처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런지도 몰라요, 저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은 프리미엄이 줄어들어서 달러하고 1대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테더로 따지면 1달러는 1테더여야 돼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거래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 원화로 이렇게 환산이 돼 버리면은 1달러를 환율이 1,400원이면 1,500원에 가격이 설정될 때도 있고 1,300원에 설정될 때도 있어요. 괴리가 생기죠. 그 괴리를 이용한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달러 투자는 환율에 투자하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 투자는 프리미엄 값에 투자하는 건데, 저는 지금 테더를 계속 늘려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프리미엄이 낮을 때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달러로 추정하기 때문에 달러 환율하고 같이 움직여서 별로 투자의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고정관념이거든요. 근데 실제 한번 투자를 제가 말씀드렸던 분할매도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되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그런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이걸 또 공개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면 월 한 300만 원 정도의 금융 수익을 만들려면은 15억 정도는 예금에 넣어놔야지 이게 가능한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1억으로는 300만 원이 가능하다는 소리잖아요, 지속적으로. 요거는 계속 할 예정이에요. 앞으로도 다음 달에도 하고 해볼 예정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보시고 진짜 1억으로 300만 원 현금 흐름이 계속 만들어지네? 아니면 비슷한 수준이라도 만들어지네? 라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그걸 확인하시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억짜리 가게를 오토로 운영하는데 300만 원이 나옵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미가 없어 보여서 그럴 거야, 아마. 엔화 같은 경우에 한 900원 정도에 샀다고 해도 지금 1000원 정도잖아요. 10% 오른 거예요. 가장 낮은 가격에 사서 가장 높은 가격에 팔더라도 한 10% 정도의 수익밖에 못 얻는 투자라면 시도해보기 싫은 거죠. 엔비디어 샀더니 30% 올랐어요. 뭐 비트코인 샀더니 50% 올랐어요. 이런 투자만 눈이 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분할 매도를 하면은 수익률이 이보다 훨씬 커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 900원에 샀던 엔화를 딱 1000원 됐을 때까지 기다렸다 판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계속 확정 수익 만들면서 수익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익이 훨씬 크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셔야지 이거는 어떤 구조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관심 기울이시기를 바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싸게 사야지 잃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엔화 관심 끄시고 다른 거에 관심 갖고 계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이나 많이 하락한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 하면서 기다리다 보면은 아마 엔화 떨어질 때도 있겠죠. 안 떨어지면 뭐 안 하면 그만이죠. 뭐 그거 안 한다고 뭐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3, 4년 정도 계속 에다 사라고 말씀드리다가 오늘 이 방송이 처음일 것 같아요. 얘나 사지 마요, 이제. 얘나 사지 말고 다른 저평가된 거 사시면 되고, 달러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조금 달라요. 엔화는 내가 사서 물렸잖아요. 이걸 가지고 할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보통은 역대 최고 환율과 최저 환율의 중간 환율이 한 1,200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달러 투자가 처음이신 분들은 지금 막 급하게 하지 마시고 1,200원 아래에서 달러 투자를 하시면 안전합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1,200원 이하로 안 떨어지는데요? 안 하시면 되죠. 굳이 뭐 다른 투자할 것도 많은데 굳이 그걸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TLT를 살려면 달러를 먼저 환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를 4억 원어치를 한꺼번에 샀어요, 제가. 근데 사자마자 환율이 오르는 거예요. 제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4억 원어치를 통째로 그냥 팔았어요. 그랬더니 한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제가 올랐으니까 그렇게 팔았지, 만약 안 올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 국채 샀겠죠. 그러니까 달러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달러 투자를 하다가 실패하면 이걸 패자부활전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그거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어요. 오늘 날짜로 제가 방금 보고 온 환율이 1,430원이거든요. 1,480원일 때가 거의 1,500원 가까웠을 때가 뭐 한 2, 3주 전이었는데 지금 한 50원 이상 떨어졌으니까 저한테는 좀 저렴한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도 한 번에 사지는 않아요. 달러 투자 초보이신 분들은 굳이 지금 무리해가지고 사지 마시고 1,200원 아래에서만 그때 달러 투자를 공부를 하시다가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이거나 달러로 할 게 많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접근하는 거는 여전히 유효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만약에 내가 $10,000를 샀어요. 근데 환율이 올라요. 근데 엔비디아도 막 가격이 쌓였어. 반은 파시고 반은 사세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이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엔비디아가 하락을 해요. 그러면 다 안 사서 다행이다. 환율이 하락을 해요. 엔비디아라도 사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걸 계속 그냥 반복할 뿐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원달러 환율은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어떤 자산의 가치나 가격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애플 주식 계속 우상향해요.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서울 부동산 계속 우상향 하겠죠. 그 사이에 등락이 있기는 하겠지만 아마 100년 후에 10억 원짜리 서울 아파트가 100년 후에 10억 원이 아닐 거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인 것처럼 우상향해요. 근데 환율은 그렇지가 않아요.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그럼 그 안에서만 계속 사고팔고를 반복하면 되는 그런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글을 잘 써요, 제가.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국 1등을 한 적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방송 이렇게 나오면은 책팔이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책을 팔아서 저한테 얻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책이 나오면 여기 나오는 제 인세가 있어요. 인세도 막 크지도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투자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이건 나하고 생각이 맞지 않네 이런 부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걸 이제 잘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좋은 것만 여러분들이 취하면 되고, 제가 만약에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면 안 알려줘요, 저는. 근데 이상하게 책을 쓰게 되면 저도 모르게 제 노하우와 경험이 이런 것들을 다 적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 경험과 노하우를 가장 쉽고 편하게 취하실 수 있는 게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얘기나 이런 것들이 좀 공감이 가고 좀 더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 제가 출간한 책들을 읽어보시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너무 색안경을 쓰고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아이가 이제 넷이나 되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성인이 되면은 그 아이들한테 아빠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부를 이룰 수 있었어라는 얘기를 4명한테 하려면 4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책을 써놓으면은 한 권으로 읽어봐라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목적도 있었어요. 이 책에는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일하는 것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제가 이제 겪었던 일이죠. 사실은 이런 말씀도 드려요. 여러분들이 사회 초년생이라면 투자하고 지금 본업이 있는데 어떤 거에 더 집중해야 할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본업에 더 집중하셔야 돼요 라는 말씀까지 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구조상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걸 말씀드리면 이 책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를 이제 아실 수 있을 텐데, 젊은 시절에는 노동의 가치가 되게 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력으로 투자를 해갖고 수익을 얻는 것보다 노동력이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유리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젊은 사람들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젊었을 때는 막 투자를 어떻게 해서든 막 불리려고 노력하고 자기 본업에는 좀 등한시하고, 가치를 인정받는 노동력으로는 돈을 잘 못 벌고 작은 자본력으로 막 돈을 벌려고는 하고, 한 50대 60대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 또 반대로 해요. 어디 가서 편의점 알바라도 하고 싶어 하는데 안 써줘요.
예, 나이 먹은 사람들은 거부해요. 노동력의 가치는 떨어지죠. 힘도 떨어지고. 하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벌어놓은 자본력은 20, 30대의 자본력보다 훨씬 크다라는 얘기죠.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본업에 집중하셔야 돼요. 노동력으로 나중에 나이 먹었을 때 내 노동력이 쇠해졌을 때 돈을 벌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 자본력을 많이 만들어내야 될 때예요. 그러면은 투자나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젊을 때부터 이렇게 방송도 보시고 책도 읽고 하셔가지고 투자의 지식도 쌓고 또 투자의 경험도 하셔야 돼요. 제가 달러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있어야지 달러 투자해요라고 물어보시면은 1달러만 있어도 돼요라는 말씀 드리거든요. 1달러씩 사고 팔고 하는 거를 반복을 해보세요. 투자의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투자의 경험이 쌓이면 지금은 자본력이 10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돈을 벌어봤자 10%의 수익을 얻어봤자 1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 내가 노동력을 통해서 벌어놓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나이가 먹었을 때 한 50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자본력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되거든요. 노동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돈을 버시고 대신 투자 공부나 경험을 소액으로 계속 쌓아 나가시라. 그리고 나서 실제로 자본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자본력이 쌓여졌을 때예요. 지금 당장 어디서 빚을 얻어갖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렇게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제가 그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10만 원, 100만 원 정도를 투자했던 경험들이 쌓여서 그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10억 원 정도도 한 번에 투자해서 큰 돈도 한 번에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노동을 통해서 얻는 가치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얘기예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